맞네. 요모심소는 네 가지 일체 모두를 갖춘 것이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요모심소는 항상 일어나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그죠? 어떤 지에서도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예? 어떤 지에서 일어나는, 특정의 지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요모심소는 특정의 지에서만 일어나고, 또, 요모심소가 모든 도덕적 성질과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심소와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정심소는 오로지 부정심소는 일체만, 한 가지 일체만을 갖춘 것이니, 일체 도덕적 성질이다.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성질과도 관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부정심소는, 부정심소가, 심사라고 하는 살핀다고. 살피는 것처럼, 보통 놈도 살피야 돼. 착한 사람도 살피야 돼. 살핀다. 다 살필 심사를 샀던데, 뭔가 말로 가지고 살피는 겁니다. 말로 가지고 살피는 거예요. 아, 이거 잘 이해 안 되신 뭉치다, 그죠? 일단 넘어가 봅시다. 연행심소. 전소략표, 간략히 나타냈던 바, 유기의 심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응광연 마땅히 널리 나타내 보여야 한다. 그 차별성을, 피차별성, 그 하나하나의 차별성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야겠다. 먼저 초2위, 먼저 두 상태, 앞에 두 단계 한 거예요. 변형과 별경, 그 사항 운하인가, 그 사항은, 그 구체적인 특성은 어떠한가. 송화를 초변행, 톡등, 차별경, 위욕. 초변행은, 첫 번째 변행은 촉등이고, 다음에 별경은 말하자면은 욕, 성애, 염, 정, 해. 로서 소연이 동일하지 않다. 무슨 위험죠? 소연이 동일하지 않다. 이 앞에 처음에 변행심소는 촉등을 말하며, 다섯 가지죠. 촉, 자기, 수상사. 근데 왜 하필 촉 한 가지 말했어요? 그럼 다음에 별경심소 다섯 가지 다 말했네. 욕, 성애, 염, 정, 해. 이 변행심소 다섯 가지는 앞에서 알레아식을 설하면서 아레아식의 상응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레아식은 어떤 심소와 상응, 아레아식도 식인 이상 반드시 심소와 함께 해야 돼. 그럼 어떤 심소와 함께 하느냐? 어떤 심소와 함께 할까요, 아레아식은? 사실은 아레아식은 활동식이 아니잖아요. 말하듯이 잠재의식이잖아요. 잠재의식이란 말은 활동하지 않는 뜻이에요. 또 아레아식 자체가 뭔가 인지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래식이 인식하면 안 되지. 아래식도 인식하고, 육식도 인식하고, 헷갈릴 거 아닌가. 잠재의식인데 어떻게 인식을 해? 그렇다 할지라도 아래식 역시 마음인 이상 심소와 상응해야 돼. 그렇다면은, 근데 최소한의 심소가 뭐예요? 변행 심소 다섯 가지. 그래서 아래식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변행과 상하다. 그래서 거기서 변행 심소에서 설명을 다 해. 그래서 이제 좀 더 읽을 겁니다. 그 부분을 읽을 거예요. 조금 밑에 보시면은 그래도 설명을 하는데 이건 이거 뒤에 나온 거네. 이건 뒤편에 쓰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해설
송화 다음에 해설이 한자가 없지. 문문이 없지. 여섯 상태 심소 중 첫 번째 변행 심소는 바로 촉등의 5가지로 앞에서 널리 설한 바와 같다. 이렇게 끝맺어요. 좀 육식에서 설명하고 있거든, 육식. 앞에서 한 것은 저 알레아식을 설명하고 있으면 다 설명했다. 밑에 촉은 전 알레아식이 그 부분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원문에서는 저 앞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빌경심소는 다음 시간에 할 것이고, 다음에 소연이 동일하잖아. 이것도 어려운 말이네. 소연이 동일하잖아. 안 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아까 신과 심소는 항상 평등한 관계가 있거든요. 왕과 신하의 비례되면 평등. 그래서 항상 이것을 평등 관계이기 때문에 상응이 관계할 수 있는. 절대 주정이 아니에요. 어떻게 평등하냐면 5가지로. 그것은 오의 평등이라. 그래도 5가지 뜻으로 표현하다. 5가지로 표현하도 돼. 의, 설명 아니다. 설명 아니다. 오의 평등. 오의가 뭐냐 하면은, 뭐랬죠? 소의가, 다시 한번 볼까요? 안과 색을 인연으로 하여 안식이 생겨나고 3, 4, 촉이 다는 거죠. 촉, 수성사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과 촉성이 다 심소잖아요. 변행이잖아요. 요 심소는 대상이 같고, 소위 같고, 소위에 이게 근거가. 소연이 같고. 왜요? 뭔가 우리가 요 사물을 알려면요, 요 이미지가, 요 형상의 이미지가, 형상이 아니죠. 이 형상이 내 감각 속으로, 내 의식 속으로 마음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망막 속에 요거 이미지가 미쳐야 돼. 이미지가. 안식상에, 안이비설 신의식상에, 마음상에 이미지가 미쳐야 돼. 이미지를 행상해 버렸어요. 행상. 근데 그 이미지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행상. 아까란데 그냥 상이에요. 행상. 왜 중국 사람들이 아까라 상을 행상으로 번역했냐면은, 행해의 상모거든. 행해. 해를, 인식을 행하는 조건, 모양. 이미지. 인식을 행하게 하는 이미지. 이렇게 앞에 아무리 검토를 했어요. 이 검토의 이미지가 내 안에 안 들어오면요. 절대 인식이 할 수가 없어요. 이미지가 딱 들어올 때, 그 검토의 이미지 들어올 때, 검토가 내한테 뭐가 돼? 내 대상, 내 마음 대상. 내 마음 뭐가 돼? 검토를 지향하는 주체가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그것을 명연이라고 그러고 소연. 이미지가 있어야 비로소 명연과 소연이 확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실까 모르겠다. 뜻이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요즘은 그런 말 쓰는 것보다, 당달공사라는 말 알아요? 당달공사. 예? 옛날에 그걸 쓰는데, 좀도 많아요. 저기, 눈이 마이너스 하여튼 아주 해가지고, 이제, 진짜 눈 뜨고도 눈이 있으면도 못 보는 사람. 눈이 있으면도 못 봐. 그 앞에 눈이 있는데 왜 못 봐? 눈에 뭔가 망막이든 눈에 뭔가 기능이 작용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 기능 작용하려면 이 앞에 끈끈거리가 이미지가 내 눈 속 망막상에 상을 맺혀야 돼, 이 말이에요. 상을 맺혀야 그때 내 눈이 보는 눈이 돼. 그죠? 대상은 뭐가 보여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해됩니까? 그때 상이 안 맺혔어. 그때 끈끈거리는 뭐예요? 나한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지. 내 눈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죠. 그렇게 이미지가 있어야 비로소 내 눈이 명연이 돼. 보는 것이 돼. 적어도 뭐예요? 보여지는 것이 돼. 그때 이미지가, 그래서 행위에 상으로 그냥 거예요. 아까라는 말은 단순히. 아까라는 말은 경영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들어와서, 딴 데서는 사실은 이 말 읽다만 도리어 불교가 더 어렵게 돼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병상이 평등하고 또 뭐가 있어요? 사가 평등해. 한 찰나에 심소가 많게는 보통 최소한 22개가 일어나야 돼. 22개의 심소가 함께 일어나야 돼. 유부에서는. 그럼 22개 1찰나에 각각
한 법씩, 마음도 한 법, 그래서 창조한 거예요. 일찰나야. 그 사평가, 사랑에서 인도말로 드라브야인데 왜 사랑평가 있는 거야? 드라브야. 실천 법칙. 드라브야, 드라브야, 드라브야. 실천 법칙. 서브스탄스. 거기 실천. 일찰나야 하나의 실체시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평도, 동시. 그래서 오이평등입니다. 근데 유식에서는 이제 좀 약간 여기 아까 뭐랬죠? 첫째 행상 평등을 요 빼버려요. 그래서 대개 유식에서는 사이평등 이렇게 보내. 그냥 찾아보시면 바로 유식에서는 이 유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사이평등 행상이 빠져. 왜 행상이 빠지냐면 이때 유식에서는 행의 상부 이미지 아까 이미지를 했죠, 그죠? 정명도서는 이미지인데 그렇게 이때 행상은 소연 행상이냐 능연 행상이냐 또 한자 싸워요. 능연이 뭐죠? 주체로서의 행상이냐 주체의 작용으로서의 행상이냐 소연 보여지는 것으로 행상이냐 말이 어려운 것 좀 왔어도 제가 뭐 말주변에서 그런가 보면 우리가 사실은요 한태식으로 알지 경량부식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이 대상 분필을 본다 치면 분필을 직접 본다 하더니 분필을 볼 수 있을 것 없을까요? 우리 눈이 사실은 보는 것은 분필을 보다 망막성이 맺힌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분필을 볼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분필을 볼 수가 없어요. 이미지를 보는 것이죠. 그 이미지가 왜 없을 수 있냐? 이미지가 어디서 생겼어요? 이 분필에 대한 이미지가 어디서 생겼어요? 그럼 밖에서 당연히 들어온 것이지. 근데 유식에서는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안에서 나타나는 그 대표적인 예가 꿈이잖아요. 호랑이가 밖에 없어도 꿈은 꾸거든요. 또 그들은 꿈에서는 호랑이가 아니 있어요. 이미지 성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식이라 할 때 유식은요. 이때 유식은 비지냐냐 절대 아닙니다. 비지냐 뿌띠라 그래요. 나타나는 것. 내 마음상에 비지냐 뿌띠예요. 비지냐 뿌띠를 되게 표를 보자고 표 나타나는 것. 내 마음상에 나타나는 것. 이미지. 우리 이미지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경명부생은 그렇게 말하는데 유식에서는 이미지가 나타날 때 비로소 심리현상, 심과 심소가 뭔가 주체적인 주체가 활동자가 돼요. 그게 능연이 돼요. 그런데 식의 주체로서 활동과 수상사의 주체로서 활동은 달라요. 아까 말했죠. 식은 유별, 수는 영납, 상은 취상, 사는 조작, 해는 간택, 뭐 다 달라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걸 평등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회평등이. 어렵죠, 그죠? 전혀 안 이러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 요게, 육아사절에서는 사지거든요. 사회평등. 그런데 성유식론에서는 3이에요. 소연도 빼버립니다. 소연은 왜요? 사실은 소연이 달라지면 안 되지. 눈이 보는 소연과, 안식이 보는 소연과, 마음이 보는 대상과, 소상사가 심리행동이 보는 소연 대상이 달라져버리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잖아요. 일단 이제 왜 변형심서를 너들은 주장하냐 하는 이게 중요한 문제. 너들은 왜 이 수많은 마음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라고 그걸 논쟁을 해야 되거든. 유보에서도 그게 큰 문제고, 벌써 좀 이야기가 길어진, 제일 있잖아. 유보에서 말하는 부산에 나오는 이야기를 달아나고, 그 앞장에 이제 변명이 나와요. 왜 변형심서를 주장하게 되는 근거가 뭐야? 경전적 근거, 항상 논쟁에는 경전적 근거, 경전과 일치적 근거, 이정이 있어요. 이정에서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안과 색, 인연하여 안식상, 3, 4비 촉이다. 이 동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시간이 달라지면은 모든 것은 찰나찰나 바뀌잖아요. 그러면 안식이 1찰나의 안식, 이렇게 맞죠. 경량도요. 2찰나의 촉. 경량분 촉 없어. 촉 주장할 거 촉은 십자잖아. 그 다음 수. 제3찰나의 상. 제4찰나의 사. 찰나마다 바뀌는데. 그러면 안식은 1찰나의 색을 보고, 수는 2찰나의 색을 보고, 3은 3찰나의 색을 보고 있어. 다시 말해서, 오늘은 이 모습 보고, 또 수는 내일 보고, 그러면
통일된, 내일은 옷을 딴 옷을 입고 왔는데, 통일된 인식이 나겠어요? 인식이 아니라 뒤집박도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함께 해야 된다는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동시에 함께. 그렇다면 인식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 다르지. 이게 쭉 해놓은 거예요. 경쟁에서는 뭐, 좀, 구생, 3, 4, 총교, 구생, 함께 일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경쟁을 좀 더 갖고 올 거예요. 경쟁적 근거. 불교에서 경쟁적 근거가 얼마나 또 어렵냐면은, 어떤 학파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거, 우리 안 믿는, 우리는 그 경 안 믿는다. 그 경 너들이 만들었잖아. 그렇게 경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에 대한 얘기는 전부 다 사실 잘못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전에 관한 관점은 다 틀린 거예요. 경전은 우리가 그걸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로? 무슨 얘기했어?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어. 그경 너들이 만들었어. 우리는 그경 아예 인지도 안 하는데, 뭐, 아파하는 거 아니야. 뭐, 이해왔죠? 그래서 아까, 소예는, 소예는 뭐죠? 소예는 안식의 대상하고, 수의 대상. 우리는 대상을 뭐라 합니까? 유식에서는 대상을 바로 주체가 만들어낸 거 있잖아요. 주체가 만들어내잖아.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과 심소가. 항상 마음이 변화해서 주관과 객관이 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 그때 마음은 등이란 말, 단디쓰거든요. 마음 등이, 등은 뭐예요? 심소. 그게 마음과 심소가 변화하여 주체와 객체되었다. 아와 법이 되었다. 이 성신은 첫 번째, 30초 첫 번째 개성. 마음이 변화하여 아와 법이 되었다. 그죠? 주관과 객관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거 참 설명이 어려운 안식, 이때 마음이죠. 안식이 변화해서 아와 법이 되고, 수가 변화해서 아가 법이 되고, 사가 변해서 아와 법이 되고, 상이 변해서 아와 법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법 대상은 다 실제 동일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각각의 신과 신소가 그걸 먼저 변화를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네. 따라서 하는 아이네. 이런 논리로 나와요. 그래서 성유신에서는 소연은 동일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사전에서는 소연은 갖다 나와요. 소연은 유사다 나와요. 유사하다. 참 이해 안 돼. 이런 논리가 진짜 왜 설득력이, 당시도 설득력이 있었는지, 오로지 논리를 쫓다 보니까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 것인지. 저도 그렇게, 아까 내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김동아 박사 유식 철학이라는 게, 지금 생각하면 300페이지밖에 300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것도 한 페이지에 글자도 얼마 안 돼가, 많지도 않은데, 그 당시에는 또, 지금 봐도 전부 다 한자지,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런 말이 아무것도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소선에서는 오이평등을 주장했는데, 유식에서는, 육아론에서는 사이평등. 사이가 뭐 빠지죠? 행상이 빠져요. 빠지는 이유가 그냥 빠진 게 아니고, 육아론에서는 행상을 다만 이미지, 소연이 아니고, 능연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알레아식 행상론을 얘기하면서 이거 논쟁이 있어. 소연 행상이냐? 여러분, 찾아 나옵니다. 그냥, 사전에 찾아봐도 소연 행상, 능연 행상하고 나와요. 유식 안에서도, 이단자인 누굽니까? 유식 10대 노사에서도 소연 행상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정통 호법에서는 능연 행상을 주장해요. 그게 능연 행상일 때는, 능연이니까 주체가 다르잖아요. 활동이 다르잖아요. 식과 후의 활동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소연은 동일하지 않다. 그리고 아니지. 행상은 동일하지 않다. 소연의 경우는 사실 같은 건데 유식론 입장에서 볼 때는 서로 유사하다. 그래서 유사하다. 그래서 여기서 소연 동일하지 않다. 다음에 그 밑에 이거는 이제 변형 좀 육식에서 설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변형 5가지 설명은 알레식에서 설해진 거예요. 이제부터 심소, 이제 원래 이 시간을 우리가 심소가 51가지 원체 많아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또 우리가 아는 불교학을 공부하면서도 그냥 수를 느낌합니다. 상은 그냥 생각,
그 전부 다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하고 끝날 문제예요. 근데 그 정의가 논사에서 말하는 옛날에 그 논사들이 규정한 정의가 뭐가 크게 대동소이하지만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어떤 데서는 아주 짧고, 예를 들면은, 이것은 아래학 10편에서 설명한 게 참 읽어볼까요? 일단 촉.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촉이에요. 3, 4, 촉. 이런 얘기는 왜 하는지 다시 설명하면요. 암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이경을 최고의견으로 보는데, 안과 색, 했을까요? 그런데 나한테 진짜 괴롭을 했다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이때 고는 진짜 개별적 사태로서, 다시 말해서 뭐 말이 오는데, 그냥 현실에서 괴롭다. 되게 현실에서 괴로움이라는 것은 뭐, 그죠? 진짜로 뭐 결핍의 괴로움을 합시다. 경제적 결핍의 괴로움. 아니면 뭐 애 별리고 올 수도 있고, 그죠? 구 부득거릴 수도 있고, 아니면 생로병사일 수도 있고. 괴로움이 왜 생겨났을까? 그죠? 그 이유를 따지는 겁니다. 되게 이런 도식으로 말합니다. 괴로움이 따지는 것은 뭔가 우리는 어떤 그 사태를 괴롭다고 일단은 여겼기 때문이에요. 왜 괴롭다고 여기냐 하면은 이제 그 과정입니다. 안과 색을 일단 인식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과 색을 이전하죠. 안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3, 4가 화합할 때를 그걸 촉이라 그래요. 아, 이제 화합하기가 촉이 생겨나고 이 촉과 그래서 또 촉을 때 그렇게 안식, 안촉, 이제 뭐 이 촉에도 이제 안촉 내지는 육촉이 있다 그죠? 육촉 그죠? 육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촉에 의해서 생겨난 수, 상, 사, 구생이라고 하잖아요. 구생. 사하자, 사하. 함께, 동시에 함께 수학사. 그리고는 되게, 내지는, 사가 뭐냐, 내지는, 이거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일어납니다, 그죠? 심리 계속 일어나는데, 이게 다 생략, 이하 생략. 내지는, 이때 말이에요. 내지라고 하는 말은, 뭐부터 인다가 말이에요. 이거 생략, 이하 생략. 내지는, 한자로 쓰면, 이런 말이에요. 순대, 치. 우리말로 하면은, 순수한 큰 괴로움의 덩어리가 생겨난다. 이로부터 쭉 생겨난다. 사가 뭡니까? 사가 되게, 사는, 되게 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사업. 업의 본질은 사라거든요, 사업. 사업과 사이업. 법에는 사업과 사이업. 그렇게 사업 자체를 되게 의업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암기에 나오는 건데, 사이업이라고 하죠. 사이업. 뭔가 사유랄까요? 이 사유는 사실은 아닌데, 이때 사는 사유 아닙니다, 사실은. 사유 아니고, 찐따가 아니고, 째따나죠, 째따나. 이거는 뭔가 의지예요, 의지. 좀 이따 읽어보면, 이거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뭔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좀, 논술에서 정의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사이업이라는 것은 뭔가, 사하고 난 다음에, 이건 뭐냐면, 오늘 신업 있고, 의업, 이거 사법. 이건 암기 나오죠. 그리고 업에 의해서 이 세계는, 나의 세계는 내 업의 세계예요. 현실에도 내 업의 세계라고.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문제냐, 나의 활동이 문제냐. 그러면 되게 우리는, 그죠? 내가 있어서 내가 활동하는 게 활동을 통해서 내가 드러난다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도정님이 있어 도적질하느냐? 아니에요. 도적질했기 때문에 도정입니다. 도적님이 문제가 아니고, 도적질이 문제예요. 그렇게 행위가 자아를 규정하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있어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불교의 기본 원법이다, 그죠? 그러니까, 업이에요. 업에 의해서 자아가 규정됩니다. 이걸 되게, 큰 탈을, 이 불교의 큰 틀입니다. 윤회, 12연기가 바로 요 털이에요. 바로, 혹은 번뇌입니다. 거기 번뇌는 뭐, 탄진치, 번뇌, 혹,
다음에 업, 다음에 사. 또 사네. 혹업사. 용수의 인연 심성도 그렇고, 뭐, 좀 더, 성유신론에서는, 저기, 뭡니까, 양세, 과거, 현재, 이세 인과론, 아비달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3세 인과론, 전부 다 이거 구조예요. 혹업사의 구조예요. 원내가 있어서 업이 일어나고, 업이 있어서 현실이 일어나고, 현실에서 다시 원내를 일으키고, 그 번뇌로 인해서 업이 일어나고, 다시 현실이고. 이게 바로 윤회예요. 현실. 그래서 이것을 뭐 진짜 전생, 현생, 후생을 줬고 이 시간 안에서도 찰나 안에서도 이 세 가지는 하게 됩니다. 혹업사 다시 혹업사 요 구조라고. 그렇게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괴로움을 밝히려는 거예요. 괴로움을 밝히려니까 당연히 인식, 그렇게 세계는 인식된 것이라면 인식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불교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벌써 뭐 좀 이해가 왔습니까? 일단 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 참 어려운데 이런 문장을 처음 보실 겁니다. 촉 3사합입니다. 세 가지가 화합을 이렇게 세 가지가 화합하여 생겨난 것이다. 뭔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생겼다고 하는 것은 무슨 생겨났어요? 불교에서는 인만념을 재행무상, 시생멸법, 무상은 바로 생멸법이에요. 생겨나고 소멸하고 언제요? 찰나마다 생겨나고. 요런 이제 뭐 찰나에 생겨나고 다음 찰나에 소멸하는 게 아니라 동시 찰나에 생겨나고 소멸하는. 이걸 이야기는 참 그렇습니다. 동시에 생겨남과 동시에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찰나의 지속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논리적으로 이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제 감성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기 어렵다고요. 우리는 되게 생겨나고 소멸하고 생겨나고 다음 찰나 소멸하고 이건 가능하다 그죠? 그렇다면 생겨나고 소멸했다 싶시다. 소멸하면 다시 또 어디서 또 생겨났어. 여기서 그렇게 생과 멸과 생 사이의 그 간격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간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한번 만약에 끊어졌다 다쳤어요? 아니다. 이어진 것이다. 상이란 말 써요. 이해돼? 불교에서 입만 열면은 비판하는 것이 상견 비판, 단견 비판이에요. 바로 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요 전제 없이 단견, 상견 이야기는요, 이해 100%안 될 거예요. 그냥 입으로는, 아니요, 부처님은 단견도 상견도 다 하셨. 상견이 누구냐면은 바로 바라문, 자아사상 같은 거고, 단견이 누구냐니까, 허물은 사문사간이다. 이렇게 끝이 나죠. 그렇지, 뭔데 구체적으로, 단과 상이, 바로 요 인과 상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아는 이렇게 찰락찰락 면하지도 상하지 않은 게 항상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이에요. 자아가 없으면 찰락찰락 흐르냐. 그럼 찰락찰락 단절되어 있어. 그럼 이거 생겨난 것도 없어. 무에서 생겼어. 물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합니까? 무에서 생겼어. 물어간다. 그 무소리죠. 근데 불교는 부분론도 아니다. 상조론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교는 인과적으로 관계를 맺지. 끊임없이 생겨나고, 전찰나를 인전해서 후찰나가 생겨. 그럼 어디서 생겨나? 어디서 생겨났어? 어디서? 호련이? 어디서 생겨났어요? 잘 이해 안 되시죠? 이렇게 생겼죠. 미래에, 이제, 나는 뭐, 나이가 많이 돼서 그렇죠. 나이가 이제 10살, 20살, 30살, 자네 때문에 그죠? 자네 미래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래는 가능성으로서 몇 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래, 뭐 구체적으로 말 못하지만서도 어쨌든 가능성으로서는 셀 수가 없어요. 그럼 미래법은 몇 가지? 자네가 알고 전 인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미래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무량이지 뭐. 이게 바로 인연이에요. 그러면 인연이 있으면 무조건 뭐, 이 안에 대통령도 있겠네. 그럼 나도 대통령 될 수 있겠네. 될 수 없어. 조건이 되면 되지. 조건이 안 되면. 그 조건은 언제 조건? 그게 대통령이 또 다른 대통령의 종자가 인이라면 그죠? 그 종자의 인연이 종자거든요. 종자는 인연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종자는 유부나 경량부만 사용이 아니고 이미 스리체 유부에서
인연의 메타포가 종자예요. 그러니까 종자가 하나가 있으니까 종자에서 확산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메타 비유예요. 그게 경영부에서는 미래, 과거를 부정하니까 현재만 얘기하고 현재를 얘기하다 보니까 종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생각해요. 이 종자가 어디 있는데? 온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온 속에. 몸에는 육체적인 종자가 있고, 그런데 지수화풍. 그게 내 몸이 삶이라도 지수화풍을 나와서 또 다른 뭔가 몸을 만들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듣다 보니까 그런가 몰라도, 요즘 이기적인 유전자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유전자가 몇 가지. 이 암경에 보다 보면은, 제가 술을 마신다. 어디서 술 안 마셔요? 술 마신다. 술 마시게 하는 종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암경이 종종계열합하는 그런 경이, 암경이, 저반경이네. 그렇게, 바로 그 출발이 맞죠. 그럼 종자가 유전자들이 있답니다. 유지 안에도 좀 화를 냈다. 그냥 화내는 게 아니고 화를 내게 하는 종자가 따로 있다는 유전자가. 그게 병 물고 병에 드는 그 타입. 그걸 막을 수 있냐? 암이 있는 거 막을 수 있냐? 그게 요즘 유전자를 조작한다 하잖아요. 이 유전자를 뽑아내고 다른 문제는 그게 도덕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첨단 문제라네. 근데 요즘도 새로운 세포 유전자를 조작해서 넣을 수 있다 그냥 돈이 무지적 든다네요. 그렇다면 진짜 유전자 조작을 하면 20가지만 하면 몇천억이 든다면 몇천억인 사람은 장수할 수도 있다. 유흥을 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공공연 방송에서. 그렇게 유전자는, 그 유전자들은 절대로 나를 위해 저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야. 저들 자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나하고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를 하더라고. 아무튼 유전자가 종류가 무량이듯이 무량에도 무량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불교 이야기인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아무튼 그것이 다 미래법이 경제법을 통해서 유식은 미래법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미래법이라는 것을 존재를 설정하지도 않아요. 그게 이 미래 수많은 일이 어디로 들어와요. 그게 미래에서 생겨나서 과거로 가는 겁니다. 근데 종자설에서는 현재법이 아레아식 속으로 훈습되어지고 훈습된 것이 또 나타나요. 그렇게 아레아식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아레아식으로 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법들은요. 무슨 얘기죠? 이야기가 되게 딴 데로 많이 가서 좀 이런 얘기가 왔습니까? 촉이란 말하자면 근기 세 가지 화합으로 이거 몇 가지가 되게 나오고 그래서 이 촉 가실 문제 항상 불교 논쟁에는 이제 법이라고 말하는 이런 법이라고 말하는 법의 가실 문제가 좀 논쟁을 많이 해요. 가실이라고 말하면 가짜고 실은 진짜냐? 그리고 가는 되게 가설 아니면 가유 이건 실유 그때 정말 가유 실 이건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거는 다만 개념상으로 존재하는 거고 개념적 존재 요걸 되게 세속이라고 말도 번역하고 브라지냐프띠 인도말로 브라지냐프띠인데 세속이라고 말해요. 세속유 이건 진짜 진실유 그리고 오로지 불교 통언은요 부처님 못 깨달아서 뭘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거다. 이걸 진실유 이걸 아까 말했죠 진실을 항상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그죠? 싹들 하기도 하고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책상은 존재 아니에요. 무언가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뭐가? H2, 아니면, 지수화풍. 근데 유식에서는 지수화풍이잖아요. 네 개잖아요. 밖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키잖아요. 그게 아까 이걸 또 다른 말로, 진실유로 또 다른 말로, 이렇게도 번역해요. 그냥 따뜻하다. 이게 뭔데? 진역. 진역은 뭔데? 진역이 마음이죠. 그죠? 마음. 이때 마음은 사실은 이때 지정할 마음은 유식을 거치지 않고는 이 마음을 이해하기 없습니다. 어떤 사정은 유식을 통해야만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현상에 주인하는 육식 아니거든, 이 마음은. 선정이 오게 되면
다음은 진영과 진영의 반대말이 뭐예요? 세속은 즉 득이란 말을 써가지고 같다는 말 쓰잖아요. 이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심즉 시부리고 뭐 이제 뭐죠? 뭐죠? 이 현실의 이 현상 삼단 만상에 대한 마음이 뭐 바로 진실이다. 뭐 어쨌든 진실 이렇게 이게 만약 이런 여기서는 촉 수상사 그러면 이런 촉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냐 가유이냐 어느 적 개념 가장적인 이해는 이거 차입니다. 세상에 차는 상적 견지도 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를 해차고 나면 차가 없어지잖아요.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요? 부품이 남잖아요. 그렇게 부품이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집합한 것이 차예요. 흩어지면은 다시 차는 사라지고 부품이 나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여기 이건 진실육, 세속육.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여기 바로 뭐냐니까 인이에요. 그거 알아요. 아예요. 그렇게 아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법만이 존재한다. 법만이 존재한다. 그때 법이 뭔데 그러니까 오리다. 이거는 방편이고 가설이고 진짜 부처님 마음은 오로지 식만이 존재한다. 여기 유식이잖아요. 요 오온 중에서 색은 가설이고 근데 또 수, 상, 행, 식 그죠? 그럼 수상사는 심소고 식은 마음이네 그죠? 수상사, 심소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상사만 말했어?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거든. 그래서 수상사만 말했어. 그렇게 사는 항상 복수입니다. 엄청 많아. 산에는 엄청 많은 게 들어있어요. 어쨌든 가장 이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촉이라고 하는 문제. 촉이 가유나 실이냐. 실체유고와 유가행파에서는 당연히 절대적인 실입니다. 촉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경량도라고 하는 부파에서는 부처님이 말했잖아. 3사 화합을 촉이라 한다 했잖아요. 그럼 3사가 화합된 것을 2만 가지 부품의 집합을 뭐냐면 차라 그래요. 다만 집합을 차라고 말할 뿐이지 차 자체가 2만 가지 부품과는 별도의 차가 존재하냐 아니다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써야 돼. 차의 바퀴. 이 바퀴가 어떻게 소속돼 있어요? 차에 소속돼 있잖아요. 바퀴 주인이 누구예요? 차잖아요. 나의 옷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아까 말했던 마음의 주인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옷과 마음에 앞서 선제, 먼저 존재하잖아요. 우리 사유는 이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차가 있고, 바퀴가 있고, 뭐 있잖아요. 근데 한번 뒤적 생각하면은 차가 먼저, 바퀴가 없는 차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바퀴나 부품, 이런 이만가지 부품의 집합을 차라고 말라고 있지. 그렇게 그게서, 아니, 오의 집합을 나라고 말할 뿐이지. 그렇게 이때 나는 되게 가유예요, 가유. 은어적으로 말하거든요. 은어적 가수로서는 나라고 말하잖아. 나는 오늘 바쁘다. 그죠? 나는 오늘 밥 먹었다. 나는 오늘 한가하다. 그때 나가 있어서 한가한 게 아니고, 다만 가설로서, 쉽게 말해서 문장 주어로서만 나를 얘기할 뿐이지, 나가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촉에 대한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촉 가실 논쟁. 그러니까 이 촉의 가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나와요. 아무튼 읽어보죠. 딴 데로 많이 빠졌는데 근경시 세 가지 화합으로 여기까지는 이해되는데 변이를 분별하는 것이다. 어쨌든 제가 뭐 알아와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때 변이라고 해서는 화합에 따라 세 법이 각기 자신의 공능을 일으키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촉이 없으면요. 되게 이제 더 이상 촉이 없으면요. 알이 뭐 하는 거죠? 보는 거. 그죠? 알은 보는 겁니다. 핵은 뭐 하는 거죠? 보여지는 것이, 실은 뭐 하는 것이죠? 요별하는 것. 촉이 없으면 이 세 가지가 서로 관계 못한다는 말은 뭐죠? 아니, 볼 수도 없고, 색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실은 요별하는 것이 아니다. 촉으로 인해 각각 자신의 본능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촉으로 인해서. 따라서 촉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법을, 세 가지 법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촉이에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어쨌든 변이 분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한 말인데, 뜻은 참 저도 몰랐는데, 이거 공부비 생각하면서 알았어.
사전에 나옵니다. 큰 법상 사전에. 변이 분별. 즉, 심심소로 하여금 경계 대상과 접촉하게 하는 것이 촉의 자성이고, 항상 이제, 그 당시 논사들은 어떤 법이든, 그것이 법인 이상, 두 가지가 확정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는 선, 하나는 업. 옛날 말이고, 성은 본성, 본질. 근데 마음은 마음의 본질이 뭐야? 법은 뭐예요? 기능, 마음의 작용,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마음이 있으면 어떤 법이든, 근데 마음은 마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마음의 작용이 무엇인지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논의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본질과 작용에 대해서, 뭐 자성이라 되고, 자성이 성이니까, 자성은 본질이에요. 본질입니다. 이게 또 이것도 한글 대장경에 성품, 이 성품이란 말은 그 사람 참 성품이 고귀하다, 성품이 참 선하다, 요때 선을 쓰지. 성품이란 말 쓰면 안 돼요. 본질은 됐어요. 본질. 그렇게 그것이 법에 도대체 아까 뭐 불교에서 아까 진실이라고 법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열애장 불교에서는 열애장 진짜 열애에서 씨앗이든지 열애에서 포함한 것인지 열애장, 그게 바로 진영, 부처의 마음, 불심이잖아요. 그게 바로 진실이에요. 그게 오로지 진짜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 진실된 마음은 바로 그거, 열애장 불교에서는 그것이란 말하고, 귀신론에서는요, 바로. 근데 안경에서는 그건 아니에요. 안경에서는 오로지 진실한 것은 오온이. 그때 오온의 성이 무엇이냐 때는 바로 오온이 무엇이냐, 법이다. 법이 뭐 하는 것이냐면은, 법의 정의가 바로 자성을 갖는, 혹은 자상이다. 옛날 저게, 아비달봉에서는 자성이라고 같은 말을 써요. 자성을 갖는 것이 바로 법이에요. 법의 정의가 그래요. 법이 뭐냐? 자성을 갖는 것. 근데 차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어요. 그 자체 자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유잖아요. 그 꿈속에 호랑이를 만났어요. 꿈을 깨기 전까지는 호랑이지만 깨고 나면 호랑이가 아니거든. 그때 호랑이의 본질이 있냐? 본성이 있냐? 없어요. 아무 픽션일 뿐이에요. 허구일 뿐이에요. 꿈속에서 호랑이는. 일단 정의가 뭐냐 하니까 촉은 세 가지 화합으로서 변이 분별이다. 변이를 분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즉 심심소로 하여금, 심소는 전부 다 사실상 뭐뭐으로 하여금, 마음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게 하는 것. 그런데 심소 가운데 신이라는 심소가 있어요. 선법 중에 최고의 선법이 선인 신인. 이때 쓰는 그러면 뭐 당연히 실하다. 실하는 원어가 실하는데 그냥 믿음, 신으로 그냥 했으니까 믿음 하지만 믿을 신자인데 이것도 전혀 다른 실하다는 징정이라고 그러죠. 뜻이 뭔데? 징정이에요. 징정, 맑음. 사실은 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의로 인해 성이 나는 것인데 확신입니다. 확신. 그러니까 어떤 진리에 대한 확신이니까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 있는 신현상이에요. 그렇게 신심, 마음에 신이 생겨나면 그걸 신심이라거든요. 심이 하는 일이 뭐냐니까 마음으로 하여금 맑게 하는 거예요. 이 심. 능동적인 작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작용을 받쳐야 해요. 모든 법은 옛날 말입니다. 업이에요. 까르마라고 해서 업이거든. 까르마라 말은 우리가 되게 업으로 보자 하는데 작용, 펑션, 기능. 그래서 항상 제법을 분별하면서는 본질이 뭐냐? 업이 뭐냐? 작용이 뭐냐라는 거죠. 뭐 하는 거냐, 그게?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한글로 볼까요? 저 근경식이 서로의 수순하기 때문에 서로를 쫓아 빠르기 때문에
세 가지의 화합이라 말할 것으로 촉은 그것에 근거하여 생겨나고, 그래, 그것은 됐다. 그것에 근거하여 생겨나지만, 다시 그것 동시니까, 그것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사실은 영심입니다. 영심. 마음으로 하여금 하게 한다. 이때 신은 마음으로 하여금 맑게 믿게 하는 것이 신입니다. 그래서 촉은 얘기하셨습니다. 촉은 삼사합이 생겨나지만, 근거가 생겨나지만, 그것으로 하여금 화합하게 하는 것이 촉이다. 그래서 정에서는 촉을 그것 즉 세 가지 화합이라 쓰는 것이다. 곧 이 세 가지가 화합한 상태에서 긍정식 세 가지는 다 서로의 수순하며 수순하여 심수를 낳는 공명을 하는데, 그래서 대개 이제 암기에서 이제 수를 그냥 수라고 그럽니다. 안촉소생수라고 그래요. 안촉소생사라고 그래요. 안촉에 의해서 생겨난 수. 그러면 수가 촉이 먼저고 수가 뒤에냐? 아니에요. 동시에요. 안촉. 여기 항상 촉은 수상사를 생겨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촉의 기능입니다. 경량부에서는 촉, 말로도 3사 화합을 촉이라 하지 않느냐? 이모가 이제 북부의 집합을 차락하듯이, 오원의 집합을 자라하듯이, 화합의 세 가지, 화합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도 존재하지 않거든, 불교에서요. 이 논쟁이 굉장히 큰 논쟁입니다. 화합. 예컨대, H2O가 화합은 물입니다. 물을 어떤 식으로든 실체가 아니에요. 화합을 자체 하는 데는 못 쓰잖아요. 그럼 실체는 오르지, 이거예요. 이 바로 불교에서 법이. 아까 분별 변이를 했잖아요. 그죠? 분별 변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죠? 세 가지가 화합하는 상태에서 긍정식 세 가지는 다 서로의 수순하며 심수를 낳는 공간을 하는데, 이것을 바로 변이라 하겠다. 그리고 촉도 그것과 유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심수라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이를 분별이라 하였다. 뒤에 이 한 줄 나오네요. 그죠? 그런데, 연이나 촉자성, 촉의 자성은 시실비가다. 그죠? 바로 실이다. 실이다. 이때 실은 인도말은 드라브야도 좋고요. 아니면 진실 좋습니다. 진실이지, 가가 아니다. 가짜, 해 좋고요. 이때 가는 사실은, 가짜라도 좋고, 그냥 세속. 세속은, 브라치냐프티, 언어적 개념으로서로 말한 것이 아니다. 다만, 말이 아니다. 불교에서 자아는 되게 말이에요. 말로서의 존재예요. 그래서 가설 하기도 하기도 하고, 가유를 하기도 하고, 세속이라 하기도 하고. 원효는 용수가 이 세상을 진재와 속재, 성의재와 세속재, 그때 세속이 바로 가예요. 그게, 가유와 실유, 이 촉의 자성은 바로 시류로서 가유가 아니다. 이 한마디는 한마디지만서도 사실 이 한마디 한 배경에는 굉장히 큰 논쟁이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이들이 강력하게 촉은 가유다. 육육법 중에 심소성고로, 육육적 중에서 언급된 심소성, 이런 말 어렵습니다. 심소성. 그럼 한자 그대로 뭐라 할까요? 한글 어떻게 번역했을까? 심소의 성질? 성은 100% 성질 아니에요. 성이라고 하는 말, 성질에 해당되는 말은 덕, 이렇게 나오면 성질입니다. 구나. 우리가 되게, 요건 큰 공덕이 있다? 공덕을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덕은 큰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때 공덕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18불공덕, 부처님만이 갖는 속성, 성질, 그게 구나예요. 되게 한자에서 성 그러면요, 예컨대 이런 말이 나와. 원형에도 나와. 혹은 이 책에 나와. 우성. 소의 성질. 한 20%는 맞아요. 소의 성질을 갖는 게 소예요. 이해될까요? 그 뜻입니다. 소의 성질을 갖는 게 소예요. 소의 성질.
그런데 저 사람도 사람이 소의 성격은 소가 다 이렇게 말 수 있네. 요 성은요, 성은, 이때 성은 소를 있는 말로 고라고 하는데, 떠봐라. 뭔가 일반성을 말합니다. 책상이 그러면 이미 책상은, 이거 책상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방에 있는, 전성에 있는 책상은 다 말하는. 이해돼요? 책상이라고 말해. 이방, 요 하나만, 너도 책상이에요. 너도 책상이에요. 그때는 개별적으로 책상이지만, 이때 이방에 있는 책상, 전부로 말하면 책상성이라고 그래요. 그 말을 말하죠. 일반성. 이렇게 책상으로서 일반성. 그래서 사실 책상이라는 말 자체가 일반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책상이라는 말은 우리는 딱 보고만 할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상. 그래서 이 책상은 안지뱅이 책상, 또 주지를 않잖아요. 책상 일반성, 책상의 일반성. 또 뭐예요? 소 한 마리가 아니고 소의 일반성. 일반성. 그럼 여기서 또 뭐죠? 심소성은 심소 일반성. 심소 일반. 촉도 심소 일반이지. 그러니까 가요에서 촉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 심소성. 육육법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육촉, 육수, 육상, 육사, 아니면 육건, 육식, 아니면 사실은 요것보다는 애가 나와요. 애. 육애. 그 육육법이라고 해요. 뭐, 이렇게 해서 육육법이 하기도 하고요. 혹은 사식 중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사식이라는 게 뭡니까? 이 먹거리인데, 촉식, 식식, 단식. 우리가 먹는 먹거리는 단식, 분단해서 씹어서 먹는 것이고, 물도 단식이에요. 단식이라고 하는 거, 씹는다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물질이라는 것은 부피를 갖고 있거든요. 부피. 이때 공간의 점유성, 예생을 지내요. 그래서 음식도 부피를 갖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평균 수는 없으면 못 먹냐. 그래서 씹어서 먹어요. 그래서 그 단식을 돼. 단식. 분단식. 사식이라는 게 있는데, 먹거리예요. 먹거리. 어떤 사람은, 진짜 이게 음식을 먹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뭘 먹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뭘 먹고 살아요? 생식. 예? 생식이요? 이것도 씹어서 먹는 게 생식이 아니고, 사식입니다. 사식.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어떤 사람은 이것도 먹고 살아요. 사식. 요거 얘가 도저히 빠지고 있죠. 사식이죠, 식. 의지. 의지로. 난파했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근데 저 멀리 섬이 보여. 오로지 저 섬에 갈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 근데 섬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무인도라. 절망해서 바로 죽어버려. 그러니까 섬에 갈 때까지는요, 의지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식식도 있습니다. 식. 마음으로도 먹고 살아. 마음도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좀 벌써. 단식, 사식, 식식, 촉식이에요. 촉. 사식이에요. 그렇게 논서에서는 이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자신 논리를 읽는데. 그렇게 논서를 읽으려면은 여러 가지 좀 많이, 불교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있어야 돼요. 이거 먼저 넘어갑시다. 또, 수의 열이 되기 때문이다. 수의 족구이 되기 때문이다. 그죠? 촉은 수 등의 존재와 같은 시류로서 바로 세 가지 화합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 바로 세 가지 화합이라고 하는 이가 바로 경량부예요. 그러니까 되게 경량부라고 하는 사실은 이 20개 부파 속에서도 아주 설전부라고 나오지 경량부는 안 나오거든요. 경량부라고 하는 것이 성유식론하고 구사론에는 아주 강력하게 나옵니다. 수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넘어가죠. 일단 자기. 또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육식 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알레아식 편에 나오는 논이에요. 말하식 하라고 하는데 자기 위능 경심위성이다. 경심입니다. 능이 경심하는 것이다. 이게 경심이 바로 자기의 정의예요. 경심. 이게 뭘까요? 경심. 경각이랍니다. 주의 경각심할 때 경각이에요. 경각이 뭐죠? 경각. 일깨운다? 마음을 일깨운다?
일단 넘어가 봅시다. 특히 여기서 마음을 일깨우는 것, 경각, 아보가, 원어가 아보가입니다. 아보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 이게, 요새도 뭐 하는 거거든, 중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학생들이 뭐, 주의가 산만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목! 하잖아요. 주목이 바로, 경각. 주목. 관심을 여기 쏟아! 관심을 여기 쏟아! 그 경각이잖아요. 주목.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 그게 본질이고, 그렇게, 아까 사실은 촉은 3사 화합이거든요. 그게 3사 화합이 본질이에요. 근데 오로지 3사 화합이라 그러니까 3사 화합이 촉이라 조금 과요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는 또 다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에서 촉을 뭐라 그랬습니까? 촉을 분별변이 아예 분별변이 또 나오고 있죠. 촉을 정의를 어떻게 내렸어? 되게 촉의 정의는 3사 화합인데 분별변이 여기서 좀 새롭게 내렸습니다. 되게 자기는 정심, 마음을 일깨우는 것을 성으로 한다는 거죠. 소연이 된 경계대상으로 인심, 마음을 이끄는 것, 바로 주목이잖아요. 마음을 이끄는 것, 마음을 끌어 이쪽으로 봐, 이거 봐, 관심을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이다. 그 작용이. 업은 작용이에요. 밑에 이거 보자. 그냥 응당 일어나야 할 마음의 정체를 일깨우고 그것을 이끌어 경계 대상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라고 말한 것이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고요. 마음을 한쪽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 역시 심소도 마음을 하는 게 항상 심과 심소를 함께하는 겁니다. 다른 심소도 인계할 수 있지만 마음이 주된 것이기 때문에 다만 마음을 이끄는 것이라 했다. 그게 삼시som 제일 첫 번째가 마음이 변한 것이다. 이 주관과학에 따른 마음이 변한 것이다.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고 마음등이 변한 것이다. 그때 등은 심소도 함께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소도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음을 이끄는 것 아니고 마음 등을 이끄는 것. 그때 등은 다른 심소. 그 마음과 마음 심소를 이끄는 것이 바로 한쪽으로 대상으로 지향하게 하는 것이 자기입니다. 지향 좋다. 지향. 대상을 지향하게 하는 것. 이제 유설 이런 게 나오면 참 골치 아픈데 이설입니다. 유설 중에서는 물론 이설도 있고 정설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설이네요. 어떤 이가 중에서 나왔네요. 이제 이 순정리론이 이제 이 성유식론이 순정리론이라고 하는 순정리론은 구사론 비판서예요. 그 부피가 상당히 크거든요. 80권. 성유식은 8배입니다. 거의 처음부터 초지일관 비판과 재비판 막 그렇게 논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기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근데 순정리론의 이야기를 한 자가 바로 규기예요. 순정리론의 이야기를 한 자가 바로 규기예요. 그리고 경량부 이야기 한 자가 바로 규기예요. 경량부의 상자 슈리라타라는 사람이 바로 순정리론에서 말한 상자가 바로 그다. 그리고 순정리론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해요. 인용한 이유는 모르겠네요. 조사를 해봤는데 성유식론을 번역하는 그 시기에 순정리론을 현장이 번역했던지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자연적으로 이미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에 막 나온 거지. 어쨌든 어떤 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문장이 있거든요. 마음으로 하여금 한 대상으로부터 다른 대상으로 돌려 나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은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유식해 머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라고 말해야 된다. 그거 아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변형이 아니고 아니라고 해야 하고 정과 사마디 정도 하나의 심소입니다. 정은 사마디 삼매는 별경 심소 쪽에 들어갑니다. 집중입니다.
심일경성, 마음이 한 대상에 딱 머무르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하지만서도 참 어쨌든 이 정도로 이해되는지 모르겠다, 그죠? 저 밑에 보시면은 부산어성에서는 되게 아까 자기를 간단해. 자기는 위, 영심, 심으로 하여금, 마음으로 하여금 경각, 아보가 경각을 합니다. 여기는 뭐 번역은 아보가는 뭔가 지향하다 뜻이니까 자기란 마음을 소연적으로 지향하게 하는 것. 그렇게 선생님이 옛날에 주목 하면 그죠? 마음을 이쪽으로 그게 주목. attention, 영어로도 attention 이렇게 보이죠. 그렇게 불사르는 번역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또 촉은 위 3, 4, 호로 3, 4, 생이 능유 대촉. 능유 촉대다, 그죠? 뭔가 심과 심소로 하여금 대상으로 촉대하게 하는 것. 대상과 관계하게 하는 것. 접촉하게 하는 것. 3, 4 화합으로 생겨나는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육아사주론에서의 정의는 더 간단해. 자기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위, 심, 해전 그 앞에 있습니다. 심, 해전, 해전이다, 그죠? 근데 해전이든 앞에 경각이든 다 원어는 아보가예요. 아보. 그래서 아보가란 말을 아까 말한 지혜 위전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데서 딱 펴놔보면은 그죠? 뜻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하면은 훨씬 더 불교를 직접적으로 이를테면 뭔가 습득할 수 있습니다.